저 오늘 발표하려고 되게 신경 쓰고 나왔는데 좀 예뻐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며칠 동안 고심해서 고른 이 원피스, 그리고 또 오늘 무대 조명을 받는다고 해서 화장도 좀 신경을 써봤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건데, 제가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는 날이나 이제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오늘 또 이 드레스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망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옷을 참 잘 입잖아. 사실 그 친구랑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제 집에 내려갔다 오면 이번에는 가족들한테 또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편이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얼른 살을 빼서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대충 입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저 언니는 뭔가 나랑 비슷한 체형인데도 옷을 입으면 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살을 빼려고 했는데 저는 살을 빼려고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자꾸만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 제 외모에 많이 자존심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외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체형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옷을 사면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의기소침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말을 위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어리석은 중생이여, 네가 옷을 사고 싶거든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찾아가 보거라. 찾아갔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른 모델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저 같은 모델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은 옷을 입어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사이즈와 체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담스럽겠지만 제 몸은 이렇게 지방이가 아주 사랑을 해주고 있는 몸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원피스를 하나 입혀봤어요. 이 원피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보시다시피 키가 크지는 않은데 여기서 애매하게 제 몸을 가리다 보면 제 키가 더 땅땅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날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키에 맞는 80cm 정도 되는 총기장의 원피스를 입었을 때 상체는 좀 가려지고 다리는 좀 드러나면서 날씬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옷 잘 입는 팁 중에 이렇게 허리에 한번 라인이 들어가면 날씬해 보인다고들 많이 해서 벨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복부에 조금 살이 많기 때문에 그 팁이 적용이 안 돼서 가슴 밑에서 바로 라인이 잡힌 원피스를 입으면 더 날씬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려면 제가 바스트 둘레가 108cm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사거나 블라우스를 사면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팔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소매 단면이 문제인 건데요. 소매 단면이 20cm 이상 되어야 활동하기가 편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제가 또 팔살이 약간 넉넉하다 보니까 팔도 좀 가리려면 20cm 정도 내려오는 소매를 확인하고 사야 되더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시핏이 유행을 해서 어깨 넓이를 일부러 이렇게 내려오게 입어가지고 여리여리한 핏을 막 연출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38cm인 제 어깨 넓이에 딱 맞춰 사야 가장 예뻐 보인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깐깐하게 옷을 사다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옷을 사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 더 옷을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좀 오늘 환불하러 가야겠다, 쎄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물소 해골 반지를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춥다는 걸 핑계로 제 턱살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목도리를 항상 하고 다니고요. 또 알이 큰 선글라스를 써주면 제 볼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꾸미는 걸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색의 옷도 입게 되고, 여행지에 가서 이런 개량 한복도 입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일을 이렇게 자꾸 시도해보면서 저한테 어울리는, 그러니까 제 취향인 옷들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를 꾸미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뚱뚱하긴 하지만 살을 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주변 분들은 저한테 명신아 너 살 빼면 진짜 김연아야 막 이러는데, 제가 살이 찌기 전에 사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차원이 다르게 예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살이 찐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살이 빠진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기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살이 찐 최명신이건 살이 빠진 최명신이건 둘 다 저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질에 따라서 살이 더 잘 찔 수도 있고 덜 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처럼 우리의 몸매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좀 생긴 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걸 좀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뚱뚱하다고 해서 외모 지적을 그렇게 쉽게 받지도 않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아주 예뻐해주고 가꾸는 일을 즐기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거죠. 솔직히 저 아니면 누가 또 저를 이만큼 사랑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세상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전만큼 상처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 스스로가 언제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